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없지만 높은 확률의 매매, 80%, 90% 이상의 확률의 매매를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반드시 꼭 알아야 될 만한 내용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2년도를 앞두고 있는 현재 시점이죠. 우리가 내년으로 넘어가기 전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며 어떤 관련 종목들을 공략하셔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꾹 누르시고 매번 영상도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훌륭한 투자를 통해서 많은 계좌의 수익을 얻어가실 수 있는 정보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두산중공업 국내 원전 건설 재개. 중국에서 현재 터지고 있는 150조 규모의 엄청난 규모로 터지고 있는 원전 시장인데 국내 원전의 재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주가가 다시 한번 크게 폭등할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은 언제이며 우리가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전 관련 종목들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꼭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늘의 내용을 아시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원자력 발전이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를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한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의 변화인데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죠.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냐?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전개되고 있는 미국의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 변화는 세계 에너지 시장의 정책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에도 변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영향력을 우리나라에 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정책을 펼쳤으면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간단하게 보셔야겠죠. 이렇게 변경하는 데까지 이유가 간단히 적혀 있습니다. 그 전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파리협정 체제를 탈피하고 독자 노선을 탔으며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철폐하고 더욱더 화석 에너지를 개발 이용해서 미국의 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와서는 파리협정을 재가입시키고 기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청정에너지 체제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화석에너지 사용량을 많이 줄이고 청정에너지 체제로 전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선택을 했느냐? 그전 트럼프 정권에서 계속해서 진행됐을 때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이제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게 됐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터지자마자 이 경제를 다시 한번 부양시킬 수 있을 만한 키워드가 필요했습니다. 경제를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기업들이 많은 매출을 지속적으로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가 무너졌으니까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먹거리를 통해서 경제 회복을 하는 그림을 그렸고요. 그에 따른 선택 중에 하나가 바로 친환경이었을 겁니다. 특히나 친환경 같은 경우 원래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였죠. 왜? 이미 우리 전 지구상에 이 탄소 배출량이 늘어나면서 복사열 때문에 이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지구에 머물게 되면서 지구 온난화가 오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서 이러한 기후에 대응도 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타격받은 경제를 살려내기 위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바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강력하게 이러한 정책들이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국가들에서 이제 탄소 배출이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특히나 중국을 규제를 통해서 미국은 경제 회복을 하려는 정책들을 펼쳐냈고요. 특히나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중국을 겨냥해서 규제하고 중국에 있었던 글로벌 자금들을 미국 쪽으로 옮겨온 데도 유리하기 때문에 키워드를 바로 친환경으로 잡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원전을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미국이 먼저 저탄소 전력의 절반을 원전으로 생산하겠다라는 내용들을 밝혀내게 되면서 2020년 작년 11월이죠. 밝혀내게 되면서 원자력 발전의 이슈가 오겠구나, 도래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바로 워렌 버핏, 빌 게이츠 손잡고 뛰어든 사업 바로 원자력 발전이죠. 원자력 발전의 기술이 급속도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과거부터 또 있었지만 도입되기 시작한 거죠. 바로 어떤 게 도입되기 시작했냐면 앞서 기사 내용에도 있었는데 미니 원전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죠? 미니 원전입니다. SMR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작은 소형 원전인데요. 소형 원전은 효율은 더 높고 바로 이제
크기가 작아지게 되면서 위험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바로 보시면 크기 자체가 극히 다 작은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고요. 작은 것 대비해서는 높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원자력 발전의 가장 큰 문제인 리스크, 위험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게 됐습니다. 게다가 SFI 기술이라고 해서 이렇게 작게 만들면서도 과거에 버렸던 핵이 폐기물들을 다시 한번 재활용을 통해서 재생산할 수 있게 만들게 되면서 우리나라 같이 특히나 땅덩어리가 작은 국가에는 가장 큰 문제였던 이 핵 폐기물을 어디다 담아둘지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런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을 만한 기술들이 나오게 되면서 전 세계는 원자력 발전을 주목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미국의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의해서 안 그래도 바꿔야 되는데 마침 전력을 생산하는 데 가장 큰 이제 탄소가 발생한단 말이죠. 그럼 즉 화력 발전소는 못 이용하게 되겠죠. 화력 발전소가 아닌 다른 이 일정하게 필요할 때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을 만한 무언가가 필요했는데 마침 기술 개발도 잘 됐고 정부 정책에서 밀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탄소 중립 미국 또 원전 시장 키워야 전 세계 SMR 뛰어든 이유라는 기사 내용이 나올 만큼 엄청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원자력 발전이 주목을 받게 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그와 동시에 원자력 발전 탄소 중립의 필수적 역할을 한다라고 세계 원자력 기구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직접적으로 화력 발전이 석탄 연료를 대체하고 원자력 발전이 석탄 연료를 대체하고 재생에너지를 추가 배치를 가능하게 하는 기저전력 역할을 하여 탄소 중립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내용을 담은 순제로 세계를 위한 원자력 에너지 보고서를 15일 공개했습니다. 이게 저저번 달 15일 날, 10월 달 15일 날 공개한 내용입니다. 그러자 다른 글로벌 국가들, 중국과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이 대부분의 이게 선진국들이죠. 이런 국가들이 선도적으로 나서서 원전 확대의 탄소 저감 문서에 명시를 해 놓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직접 가장 원전이 많은 국가죠. 프랑스의 마크론 대통령도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설하겠다라고 하면서 탈원전을 이제 뭐 끝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주목을 받게 됩니다. 앞서 말씀해드렸듯이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이런 정책 변화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죠. 특히나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굉장히 많은 이제 갈등이 생기는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간단하게 보시면 원전에 목매는 선진국들 앞서 보셨죠? 그리고 원전을 버리려는 한국이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간단하게만 보셔도 전 세계는 저탄소에 맞춰서 전기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원전을 더욱더 많이 지어대려고 하고 있는데 발전의 기술과 함께 근데 한국은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전을 추가적으로 건설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원전 관련 종목들이 비교적으로 덜 올라갔어요. 물론 제가 일진파워라는 종목도 많이 짚어드리면서 많은 수익도 나셨지만 사실 이런 종목들 이런 자리에서 찍어서 많은 수익 나셨지만 더 큰 종목들 두산중업 같은 종목들이 더 크게 날아갔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더 크게 날아갔어야 되는데 더 크게 날아가지 못하고 조정받는 모습들을 버렸어요. 굉장히 아쉬운 흐름들이 나와 버렸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앞서 보셨듯이 한국의 현재 정부는 원자력 발전에 막는 정책을 피고 있기 때문이죠. 문재인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를 살리고 탈원전을 즉각 철폐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 전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탄탄할 때까지만 해도 이런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내 원전, 해외에는 우리나라 원전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수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내에는 원전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서 원자력 발전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원자력 발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되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재명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자가 한 말인데요. 조국 사태 진작에 사과를 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신한울 3, 4호기 원자력 발전소 건설 중지된 원자력 발전소죠. 건설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도층 공략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 이재명포 에너지 전환을 내세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2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 기자 클럽 토론회에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냐는 질문에 탈원전이냐 감원전이냐 그런데 논쟁인데 신규 원전을 짓기보다는 친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도 6월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를 발표하며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에 대해서 이 후보는 당시에도 국민들에 따라 결정했지만 반론도 매우 많은 상황이라면서 국민들의 의견에 맞춰서 충분히 재고해 볼 수도 있다라고 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할 수 있냐면 현재 이재명이라는 대선 주자는 현재 문재인 정권과는 결이 같지 않습니다. 이제 굳이 민주당 안쪽에서도 따져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친문이 있고 반문이 있는데 반문 이제 반 문재인 대통령과 좀 더 친하지 않은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굳이 같은 노선을 타기보다는 다른 노선을 타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꽉 막혀서 그냥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민심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대통령이 되고 나면 말이 달라집니다마는 대선 주자이고 표심을 얻어야 되는 현재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역시나 이런 변화는 국내 원전 관련 종목들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면 결국에는 이재명이라는 대선 주자가 당선이 되든 윤석열이라는 주자가 당선이 되든 누가 되든 원전 다시 한번 재개발, 다시 한번 재개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존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새로운 기술 SMR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지금은 이런 원자력 발전소를 새로 지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라는 게 존재해지기 때문에 더욱더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그전에는 국민의힘이 유리해질 때 원전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고 국민의힘이 불리해질 때는 원전 관련 종목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나와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냥 내년 3월 달만 와도 원자력 발전소는 늘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설명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현재 원자력 발전소 관련 종목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와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현재 상황은 아마 내년 3월 달이 대선이니까 1월, 2월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2월에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바로 상승하기보다는 저가를 찍고 반등하는 쪽이 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기는 1월, 2월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이 주식을 언제 사야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물론 마냥 가지고 홀딩해서 가져가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시장에 맞춰서 대응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어디서 사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면 바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려야 됩니다.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미국이 바라는 전 세계 글로벌 회복에 대한 방향성은요, 바로 K자 회복입니다. K자 회복을 하기 위해서 바로 미국은 자신들만 독보적으로 회복하고 다른 국가들은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이에 따른 방법을 실천하는 방법은 바로 전 세계 글로벌 자금들이 미국 쪽으로 옮겨가는 거죠. 이런 방법을 쓰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미국이 한 행동은 중국에 대한 규제입니다. 친환경 규제와 친환경 규제를 바탕으로 깔아놓고 가장 불리한 중국을 계속해서 겨냥해서 정책을 피기 시작하죠. 미국이 다양한 이유로 중국을 압박을 하면 중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은 힘들어지게 되고요. 이런 중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서플라이 체인, 이 생산 체계가 거의 다 중국에 있는데 이런 생산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바로 미국 쪽으로 옮겨오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거죠. 어떻게 환율 전쟁으로 인해서 압박을 하고 트럼프 바이든도 중국 연계 기업의 투자를 금지하는 등 계속해서 중국을 압박하게 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다시 미국 쪽으로 넘어오게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미국 쪽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옮겨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미국의 경제 회복이 조금씩 빨라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모습들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만이 회복하는 K자 회복을 그려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게다가 앞서 말씀해 드렸던 저 바이든 정부의 현재 저탄소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가장 불리한 정책이기 때문에 중국에게 압박을 가하고 미국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림을 하나씩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미국만이 회복하는 그림을 현재 그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게 됐냐면 바로 달러 가치가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셨을 겁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달러 지수인데요. 이 실제 이 달러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 과거에 보시면 이제 엄청난 양적 완화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나서부터 쭉 아래로 밀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쭉 아래로 밀렸습니다. 쭉 아래로 밀린 이유는 바로 양적 완화 정책 때문이죠. 유동성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공급하면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달러 지수도 쭉 하락한 거예요. 그죠? 동일한 겁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2021년도 1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쭉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달러 지수가 쭉 상승이 나는 거예요. 왜? 앞서 말씀해 드렸던 중국을 규제하고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이 최근에 전력난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더욱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 본토에 있는 공장들을 미국으로 옮기기 시작할 겁니다. 특히나 뭐 당장에 있는 걸 다 옮기진 못해도 새로 건설하는 것들은 다 미국의 위주로 건설하게 되겠죠. 전력난이 이르지 않는 안전한 국가에 투자를 하게 공장을 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레 글로벌 자금들이 미국 쪽으로 옮기게 됐고 달러 지수가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중국이 흔들리면 아시아 전체가 흔들리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도 엄청난 외국계 자금이 빠져나갔고 현재 우리나라 금리도 이렇게 쭉 원달러 환율도 쭉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나마 금리 인상을 통해서 외화 자금 이탈을 좀 더 막았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지 더욱더 가파르지 않았나. 만약에 금리 인상을 안 했으면 더욱더 가파른 상황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될 만큼 굉장히 어려운 모습들을 보여주게 됐어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말은 동일한 말이 있는데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외국계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말입니다. 외국계 자금이 빠져나가면 한국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하락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특히나 코스닥 증시는 그나마 외국계 자금들의 영향이 좀 덜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해 줬다라고 한다면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는 지금 현재 7월 달, 8월 달부터 맥을 못 추고 계속해서 환율 전쟁으로 인한 하락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우리나라 한국 증시의 반등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증시 이제 저점 잡고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최근에 우리나라 한국 증시만 미국 증시가 크게 밀렸는데 한국 증시만 제대로 반등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미국 증시가 이렇게 크게 조정받고 있는데 한국 증시만 이렇게 반등을 해?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국 증시 괜찮아지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여러분들 이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한국 증시가 반등이 나왔냐면 제가 최근에 뭐라고 했죠? 글로벌적으로 미국만이 회복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면서 미국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글로벌 자금들이 모이면서 달러 지수를 쭉 올려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번 11월 달, 11월 말 정도까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러다가 11월 말을 기점으로 뭐가 퍼지기 시작하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신종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을까라는 위기감을 조성해낸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정부 페드가 주도해서 계속 미국의 경제 정상화다, 지금 인플레이션 조심해야 된다, 금리 인상시켜야 된다, 테이퍼링 더욱더 강력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면서 경제 이제 정상화되다라고 했지만 정상화 분위기를 누가 깼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깨버렸다.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게 됐고요. 코로나 확진자 숫자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의 경제 회복에 대한 분위기가 살짝 꺾였고 아직까지 완벽 끝난 건 아니지만 살짝 꺾이게 됐고 이런 꺾이게 되게 된 미국의 독보적으로 회복하는 분위기가 끝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국으로 몰렸던 글로벌 자금들이 어디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다 보니까 올라가던 달러 지수가 떨어졌죠. 달러 지수가 떨어졌다는 소리는 외국계 자금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으로 돌아왔다 보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돌아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외국계 자금이 잠시 돌아오게 된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근 한국 증시의 반등 같은 경우에는 한국 증시의 호재로서 올라간 게 아니라 한국 증시가 호재가 아니라 미국의 악재로 인한 글로벌 자금들의 단기적인 이동으로 만들어진 현상이다라고 바라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미국의 악재가 뜨니까는 지금 우리나라 한국 증시가 반등한 거예요. 그럼 이걸 정말 저점으로 볼 수 있는가? 저점으로 보긴 어렵다라는 설명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현재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설명 드리는데 바로 뭐냐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은 현재 상황입니다. 어떤 화면이냐면 지금 연도별로 보이시죠? 쭉 크게 펼쳐놓은 건데요. 우리가 주목할 점은 직전 영상에도 계속해서 설명드렸지만 지금 과거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로 증시를 살려냈고 그 뒤에 오는 하락이었습니다. 보이세요? 그죠?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경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급락을 했고 급락한 다음에 양적 완화로 급등시키다가 분명히 어느 시점 이후로 급락을 한번 때립니다. 이 급락을 때렸던 시기, 이 시기는 정확히 2011년도 7월 달에서 8월 달로 넘어가는 시기였는데요. 이 시기의 기사를 간단하게 보시면 하락한 이유가 바로 국가 부도 위기입니다. 미국의 국가 부도 위기다. 지금 현재 이때 당시 미국의 국가 부도 위기가 또다시 전 세계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보시면 2011년도 당시 이 기사 내용에서 2011년도에도 의회의 부채 한도 협상이 계속해서 지연되자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에는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전격 강등했고 글로벌 시장에서 엄청난 회오리가 발생했다라는 기사 내용 보실 겁니다. 이런 2011년도에 일어났던 부채 한도 협상 문제로 인해서 과거의 증시가 이런 식으로 급락세를 보여줬던 건데요. 이때 양적 완화 이후에 급락세를 보여줬던 건데 이게 바로 금리 인상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직전이었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 전에 바로 이렇게 이탈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 거죠. 이게 뭐냐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거냐면 미국 입장에서는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K자 회복이 중요합니다. 자신들만 독보적으로 회복되고 다른 국가들, 떨거지 국가들은 회복하지 못하는 게 미국이 가장 바라보고 있는 독보적인 그림인데요. 특히나 중국이 무너졌으면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바로 미국 본토 자체의 글로벌 악재를 만들어내게 되고 글로벌 악재에 대한 이유로 경제를 한 번 더 휘청이게 만듭니다. 물론 경제가 그나마 탄탄한 미국은 어찌어찌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실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과거 나스닥 종합지수를 간단하게만 여러분께서 보셔도 정확하게 2011년도 11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한 번 하방세를 겪긴 했지만 결국에는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두드러지면서 상승이 나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차트를 보시게 될게요. 과거에도 보시면 이게 2007년도 8년도거든요. 2007년도에서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겪고 증시가 양적 완화로 반등을 하다가 문제가 터진 시기가 언제라고요? 여기 보이시죠? 2011년도 7월달, 8월달 급락 보이죠? 여기 급락 시기가 나온 뒤에도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 신고가를 쳤어요. 보이세요? 재밌죠? 여러분들 미국 나스닥 종합지수 신고가를 쳤습니다. 그러면 다우존스 지수 볼까? 이거 나스닥 지수 기술주들 아니냐? 다우존스 지수 볼까요? 실제 다우존스 지수도 간단하게만 보셔도 이때 이런 한 번의 떨궈냄 이후에도 이런 한 번의 위기가 나오더라도 미국은 미국입니다. 독보적인 회복을 보여줬었다. 과거 보겠습니다. 과거 2008년도 여기 2008년도 부분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겪고 급락한 다음에 양적 완화를 인해서 쭉 풀어주다가 문제가 된 시기가 언제라고요? 2011년도에 7월달, 8월달 여기 급락 시기 한번 보이시죠? 그 뒤부터 어떻게 됩니까? 미국 시장은 독보적으로 계속 상승합니다. 몇 번의 흔들림이 있었지만 계속 상승합니다. 그죠? 재밌죠?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한국 증시는 어떤가요? 그에 비해서 신고가를 치른 미국 증시에 비해서 한국 증시는 횡보하게 되는 거죠. 그나마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버텨준 거예요. 그나마. 근데 만약에 이 이런 한국같이 그나마 괜찮은 국가가 아니라 다른 국가라면 저는 최근은 터키 같은 국가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라면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터키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이런 현상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나오는 부채 한도 협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런 부채 한도 협상이 언제 주목이 되고 있다? 바로 12월 15일로 밀어놨다.
이런 것이 추가적으로 또 연장된다라고 한다면 또 부채 한도 문제, 시정도의 문제로 한 번쯤 큰 하방세. 안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문제가 터지면 그냥 코로나 문제만 터지면 한국 증시가 오히려 반등하겠지만 부채 한도 협상 문제까지 터져버리게 되면 한국 증시의 반등도 계속될 수 없다. 그게 직전에 과거에도 우리 한국 증시도 흔들렸었기 때문이죠. 이해되시죠? 이때 당시에도 잠시 반등하는 집가가 급락을 때려버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는 굉장히 크게 조심할 타이밍이 왔다. 물론 원자력 발전은 핵 분열 그리고 최근에 이슈를 받고 있는 인공태양 기술까지 지금 이제 연관되는 기술이고 앞으로 높은 기술 발전에 의해서 굉장히 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방사능 유출이라는 엄청난 단점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주목되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이 규모는 커지면서 특히나 우리나라 국내에는 국내 원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성장할 겁니다.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시장 하방은 한번 피하신 다음에 공략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두산중공 같은 종목이 물리신 분들은 저는 12월 15일 전까지 시장의 눈치를 보면서 시장의 하방을 때릴 때 저가에서 담으시는 걸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두산중공업과 함께 일진파워도 다시 한번 저가에서 담아보시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지금 시장이 급락하게 되면 저가 부근에서 쓸어담을 만한 장기평선 저가 부근에서 쓸어담을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분명히 오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내년 3월에 제가 봤을 때는 100% 상승까지는 아니겠지만 분명히 20-30% 이상의 상승세를 줄 수 있을 만한 재료가 터질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타이밍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매매 이어가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이 부분 꼭 알고 계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종목들을 혼자 이렇게 공략하시는 거 12월 15일 기점으로 판단하신 것도 좋겠지만 내용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이 경제 정말 기본적인 내용을 몰라도 하나만 빼먹어도 흐름을 놓치기 쉽습니다. 급락이 언제 나올지, 급락이 언제 끝날지, 급락이 나온 다음에 어느 타이밍에 언제 매수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재진의 상한관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여러분께 시황에 대한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혼자 타이밍을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매번 내일 시황 분석, 장시작 전 시황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시황 글들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변화할지, 주요 지수들은 뭘지, 시장에 주목되는 전일 주목된 테마는 뭘지, 어떤 관련 종목들을 보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정리해드려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추천 종목들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저는 중요한 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기초적인 부분만 잘 아셔도 이런 하방세 피하면서 좋은 자리에서 투자하실 수 있거든요. 이런 기본 틀을 닦는 기초 자료들, 핵심 자료들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2022년도 내년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한 극비 자료 내용인데요. 이번에 구독자 1만을 넘은 기념해서 여러분께 한 번 더 재료된 업데이트를 통해서 배포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매매 실력 향상. 제가 말씀해드린 종목을 보고 공략하신 것도 물론 좋겠지만 스스로의 성장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료 내용은 총액 4개입니다. 상반기 투자할 유망업종과 투자 종목들, 그리고 기술적 분석, 그리고 실적을 기본적 분석, 실적에 대한 내용과 재무제표에 대한 기본 내용을 알 수 있는 기본적 분석, 그리고 종목 발굴 방법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이런 자료집을 얻고 싶다, 100% 무료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구독 버튼 꾹 누르시고 그리고 이재진의 상한가리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영상 바로 하단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영상 바로 하단에 바로 내용에 들어가 보시면 안드로이드고 아이폰 링크가 있습니다. 각자 맞는 것 클릭하시고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요. 직접 이재진의 상한가리라고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는 곳에 검색하셔도 됩니다. 들어가신 다음에 다운로드 받으시고 앱 평가 지금 현재 평가 잘 남겨두시고요. 그리고 이 글에 지금 상한가리 추천주 눌러보시면 공지글 중에 2022년도 극비자료 있습니다. 극비자료 내용 들어가 보셔서 바로 아이디 해당하시는 이메일 주소 적어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걸 누르셔야지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보호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 보게 하는 이런 자물쇠 버튼 누르시고 작성을 클릭하시면 제가 이번 달 중순 12월 중순 15일에 맞춰서 여러분들께 극비 자료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많은 분들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 영상이 좀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